이 채널은 위 업체 후원자들과 함께합니다. 후원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MJ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실무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할까 합니다. 이제 제가 실제로 AS나 기술 지원 같은 것을 갔다 오고 나서 작성하는 기술 보고서가 있는데 그 기술 보고서를 보면서 실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뭐 어떤 작업을 하는지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그래서 같이 한번 제가 쓰고 있는 보고서 같은 것도 읽어보면서 이제 실무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은 같이 보고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작성일은 2021년 5월 27일자에 이제 작성하고 업무일은 2021년 5월 27일 날 업무가 작업이 된 이제 교육 겸 AS 업무 형태라고 되어 있네요. 요청 업무는 PNPN 커플러 SF LED, 이제 레드 LED가 켜져 있는 상황이 발생했고, 커플러의 하드웨어와 네트워크 교육, 장비, AS 요청까지 같이 들어온 경우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PNPN 커플러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정말 간단하게. 자세한 사항은 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갔습니다. 이제 기종 정보는 이제 840DSL이라고 이제 NC 제품입니다. 지멘스에 있는 NC 이제 솔루션 라인 제품 중에서 840DSL이고요. 그 안에 S7 300 PLC가 들어있고 통신 타입은 플로피 넷이라고 확인이 됩니다. 장비 버전은 NC 4.7 버전이었고 툴박스 버전 4.7 버전이었고요. 세이프티가 구성이 되어 있는 장비입니다. 그리고 원본 프로젝트의 유무는 현장 이제 장비사 엔지니어로부터 프로젝트를 공유를 받았습니다. 상황 파악을 먼저 했어요. 먼저 장비 이제 CPU 317F-3 이제 이 세이프티 관련된 CPU가 달려 있다는 뜻이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DP 통신도 있고 내부 통신 DP 플로피 버스용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외부 플로피 넷 아이템으로 쭉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무엇 것도 있고요. 뭐 이 디백 SP도 보이고 뭐 플러 커플러도 하나 있고 스케일런스도 있고 뭐 이것저것 있는데 여기에 있는 이 오른쪽 제품 여기에 있는 이 19번 CC1-19번이라고 하는 이 이제 PNPN 커플러 제품에서 이 그림만 보면 아시겠지만 이제 3.0 버전이에요. 하드웨어 3.0 버전의 PNPN 커플러 제품에서 이제 엑스박스라고 뜨죠. 빨간색 엑스박스에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장비 온라인 시에 PNPN 커플러 제품의 알람 상태가 확인됩니다. 62S7158-3AD01-0XA0 V 3.0 제품이었고요. 이제 PNPN 커플러의 X2, 이제 왼쪽은 X1이고 오른쪽은 X2. 보통 왼쪽을 지멘스에서 가져가고 오른쪽을 외부 제품에다가 이제 할당을 합니다. 그래서 X2 타사 장비의 이제 하드웨어 컨피그레이션 문제가 확인이 되고 있어요. 이제 길이가 다르다는 뜻이죠. 그래가지고 로더 장비, 차사 장비 측에 이제 시운자 하시는 이제 엔지니어 분한테 이제 GSD 파일을 제공을 했습니다. 현재 유니버셜 모듈이라고 하는 이제 길이로 이제 슬롯 1에 이제 인풋 10개의 바이트, 그리고 슬롯 2에는 아웃풋 10개의 바이트를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지멘스 쪽에 있는 제품에서는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제 이렇게 되어 있다고 이제 상기 내용을 전달을 했습니다. 10개 10개로 되어 있는 상태니까 10개 10개로 맞춰서 준비를 하시면은 전혀 문제가 없겠죠. 제가 이제 시운전을 하시는 분에게 GSD 파일도 같이 제공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제 문제가 확인이 되고 있어요. 시메틱 고유 하드웨어 컨피그레이션 기능에 보면 이제 PNPN 커플러 3.0 제품에서 이제 X2나 X1을 눌러보시면 이제 알 수 있는 게 하단에 유니버셜 모듈이라고 해서 사람이 직접 입력해가지고 뭐 10개면 10개, 100개면 100개 이런 식으로 바이트 개수를 직접 입력해서 임의로 수정을 할 수 있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게 유니버셜 모듈이라고 하는 이제 지멘스 하드웨어 컨피그레이션의 고유 기능이거든요. 근데 상대 측은 지멘스 PLC가 아니에요. 타사의 다른 제품이기 때문에 GSD 파일을 이용해 가지고 하드웨어 컨피그레이션을 하게 되는데 GSD 파일로부터 받아낸 PNPN 커플러 3.0에는 X2 아래를 이제 다 살펴보면 유니버셜 모드라고 하는 10바이트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슬롯당 몇 바이트, 슬롯당 몇 바이트라고 하는 정확하게 맞아야지 딱 끝이 나는데 슬롯당 10바이트를 넣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상단에서 슬롯당 10바이트, 1슬롯에 10바이트 인풋, 2슬롯에 아웃풋 10바이트를 넣어놨는데 이 아래에 있는 외부 유닛에서는 10바이트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들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10바이트를 만들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기본 지멘스에 있는 유니버셜 모듈로 10바이트씩을 준비를 해놨지만 상대 쪽 X2에 있는 위치에 있는 폴로피넷 제품을 준비할 때는 GSD 파일에 10바이트가 없기 때문에 선택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로더 장비 쪽, 타사 장비 측에 시운전 장비에서 10바이트 세팅을 할 수가 없어요. GSD 파일에 유니버셜 모듈이 선택지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길이를 임의로 설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제 길 표기를 해두었습니다. 문제 해결을 먼저 시도를 하기 위해서 로더 장비의 타사 장비 측 세팅을 확인해 보니까 슬롯 1번에 인풋 8, 슬롯 2번에 인풋 2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8개, 2개, 8개, 2개 해서 총 4개의 슬롯으로 어떻게 좀 맞춰보려고 했는데 이제 슬롯이 2개밖에 없으니까 이제 다르다고 떴겠죠. 이제 DPP 커플러에서 이제 알람이 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장비 PLC 아카이브 파일을 생성한다는 게 이제 NC의 고유 기능인데 PLC 상태를 그대로 백업을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PLC를 아카이브 파일로 백업을 먼저 해놓고 장비사 엔지니어가 같이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장비사 엔지니어한테 이제 동의를 얻어가지고 원본 프로젝트를 이제 해외에 있는 타사 프로젝트입니다. 해외에 있는 원본 프로젝트를 이제 수정을 해가지고 이제 이 상기에 있는 이 슬롯 1, 2, 3, 4랑 똑같이 만들어서 로더 장비 측 세팅하고 동일하게 만들고 하드웨어 컨피그레이션 파일을 다운로드를 시도했어요. 하드웨어 컨피그레이션 파일 바꾼 거를 컴파일을 해가지고 파일 다운로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PNPN 커플러를 이용한 데이터 교환은 확인이 됐어요. 데이터 교환이 됩니다. 실제로도. 이제 개수가 맞아 떨어지니까 슬롯하고 데이터 교환이 확인이 됐는데 근데 이제 세이프티가 있어가지고 세이프티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세이프티에 있는 코드가 있는데 이제 PNPN 커플러가 물건이 바뀌니까 세이프티에 있는 코드하고 현재 원래 있었던 PNPN 커플러의 그 코드하고 달라졌다라고 해가지고 PNPN 커플러 동작이 이상합니다라는 그 알람이 더 뜨고 나서부터 장비가 동작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해결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원본 프로젝트를 수정을 해가지고 세이프티 관련된 데이터를 수정을 해야 되는데 이제 저는 이제 장비사가 아니잖아요. 이 장비를 만든 장비사가 아니고 그냥 기술 지원을 하고 간 사람이기 때문에 수정이 너무 불가피한 상황인 것을 이제 장비사 엔지니어한테 알려드렸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장비사 엔지니어도 이 상태, PLC 상태를 손을 댈 수가 없다. 손을 대면 안 된다라는 거는 일단 원칙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이제 장비사 엔지니어의 요청으로 PLC 상태를 다시 아카이브 파일을 리드인을 해가지고 다시 이전 상태로 복구를 했습니다. 이제 완전히 원상 복구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다시 초기 상태로 돌아온 거죠. 이거의 이제 유니버셜 모듈 이 초기 상태로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다시 원상 복구를 했어요. 이제 마지막 이제 결론에 도달한 거는 이제 원인 파악도 되고 이제 우리 쪽에서도 어떻게 수정을 해보려고 노력도 해봤지만 이제 로더 장비 측의 이제 소프트웨어에서는 세팅 한계에 도달했고 이제 우리도 이제 한계가 왔으니까 시도해볼 수 있는 수단이 이제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장비사의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PNPN 커플러의 세팅 변경이 이제 불가피하죠. 그래서 장비사 이제 엔지니어 분한테 이제 상황을 완전히 이제 인식을 시켜드리고 장비사 엔지니어 분께서 이제 본사에 메일 요청을 해가지고 PNPN 커플러를 뭐 원격을 이용해가지고 데이터를 변경하는 이런 식의 방법이 아마 더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해서 진행을 이어받으시면서 이제 결론이 났습니다. 이제 그 결론이 난 이후에는 이제 그 같이 간 이제 동료 대리분한테 이제 이 PNPN 커플러에 대한 이제 교육도 했었어요. 그래서 참석자 이제 넣어놓고 이제 뭐 PNPN 커플러의 이제 기본적인 기능 동작을 좀 설명을 해드리고 커플러의 이제 플로피 넷 네트워크에 대해서 조금 좀 설명을 해주고 그다음 발생하기 쉬운 에러 뭐 여기 스탠다드 다이어노스틱에 보면은 이제 프로젝션 이제 폴트라고 해서 디퍼런스 비트윈 넷 사이드라고 해서 계속 이제 제일 많이 뜨는 거죠. 그냥 두 개의 길이가 다른 거. 두 개 비교를 했을 때 디퍼런스
다르다. between 비교를 했을 때 두 개를 비교했을 때 넷 사이드. 넷 사이드라는 게 이제 우리 거미줄처럼 이렇게 쳐져 있는 걸 얘기하는 건데 두 개가 똑같이 이제 맞아야 되는데 넷 사이드가 다르다. 이제 넷 사이드 between 이제 difference 이렇게 해서 두 개가 다름이라고 해서 이게 가장 많이 뜹니다. 무조건 뜬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두 개의 길이가 다를 때 두 개가 완전 똑같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PNPN 커플러의 상태 모니터링하는 방법도 좀 설명을 해드리고요. 뭐 이런 식으로 모니터링을 켜가지고 모니터를 해라, 체크를 해서 해라라고 설명하는 것도 좀 설명을 해드리고 이제 오늘 업무는 마무리됐습니다. 이상 상기 내용으로 업무 및 작업 보고합니다라고 이제 작업은 끝났죠. 이런 식으로 실제로 이제 업무를 하거나 하는 걸 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엔지니어적인 뭐 능력도 중요하지만 지금 보신 것처럼 빠르게 원인을 파악하고 그다음에 그 옆에 있는 다른 문제가 되고 있거나 지금 어려워하고 있는 업체에게 빠르게 이제 파일을 제공하고 그다음 우리가 어떤 상태로 지금 세팅이 되어 있다는 거 빨리빨리 전달하고 그리고 빨리빨리 문제 또 그거에 의해서 또 문제가 생기면 빨리빨리 문제를 또 확인을 해가지고 근거를 마련을 해가지고 이제 문제도 해결 시도해보면 좋겠죠. 문제 해결 시도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수단이 더 이상 없어지면 이제 정말로 이제 장비사 엔지니어에게 이제 우리가 이런 상황이고 어떻게까지 해봤는데 더 이상 방법이 없다라고 이제 설명을 정확하게 해드리고 이제 본사 엔지니어 이제 장비사 엔지니어죠. 그러니까 해당 장비사에 있는 세이프티나 이런 건 우리가 함부로 손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장비사 엔지니어가 이제 그 본사에 메일을 이제 요청을 해서 이제 받고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도록 이제 유도를 하는 이 전체 플로우를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냥 마냥 엔지니어라고 해서 그냥 가가지고 라다만 짜고 끝 이런 게 아니라 주변 분들하고 이제 협력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뭐 교육도 하고 뭐 좀 관리 그다음에 이제 진행 뭐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이렇게 좀 어느 정도 다 같이 좀 뭔가 방향성을 잡고 갈 수 있거든요, 엔지니어들이. 이렇게 해서 작업이 끝났습니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이 기술 지원은 이런 식으로 작업이 됐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스대 파일하고 조인트를 해주는 거고 이 제스대 파일을 직접